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 송영길과 지금 청와대 대통령과의 내홍 조짐이 지금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내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무리 홀로 길을 세우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기는 지금 레임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이 비문인 송영길 대표가 됨으로써 지금 대통령에게 반격을 하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 청문 정국에서 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최소 1명을 낙마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구 속에서 청와대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영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이 주도관계를 이끌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당천 관계가 이제는 앞으로 정상 궤도보다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현상. 참 권력의 뒤안길로 들어간 이 문재인의 슬픔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아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말하기 과거에는 바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부들부들하던 그런 양상에서 이제는 할 말을 다 하는 양상으로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장관 인선을 우선 앞두고 청와대하고 송영길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 명 낙마로 인사청문회 전국은 일단락되긴 했지만은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원자력이라든가 기타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씩 불과져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당청 간에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레임덕 현상이 멈추는 게 아니고 가속화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 빠졌다. 지금 당이 비문인 당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정치적인 승리를 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여당의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의 말을 거역은커녕 눈치름 힐끔힐끔 보면서 친문의 아부라든가 또는 비유 맞춤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거의 고도화되어 있을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마치 독구가 ES 그 책에 나오는 그 독구가 ES가 참 잘못 권력이 약할 때는 그 상대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랭이로도 길하면 기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역사 속에서 권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지난달이 아니죠. 며칠 전에 그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까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서슬퍼렇게 그 얘기하던 그 모습 바로 며칠 상관에 지난 10일이죠.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김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강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통보해달라. 다시 송보해라. 이렇게까지 국회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센 그날의 마지막 기가 발동하던 그날의 그 모습, 기자회견의 모습은 결국
임명 강액을 3명을 다 못하고 1명을 낙마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야당의 낙마 요구를 일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국회에는 임, 박, 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또 재청구를 청와대에서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14일로 사흘의 시간을 줬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줘서 안 보내면은 임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다는 관측이 바로 언론에 난 관측들입니다. 비교적 짧은 재송부 시한을 제시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 논란을 오래 끌지 않고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11일 날 이렇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와 엇갈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날 그 다음 날 40여 명이 참석한 전체회에서 당 지도부에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 1명은 부적격 의견으로 청와대에 전달해라 하고 공개적으로 아예 그걸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재선 의원들도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상민, 김병욱, 조홍천 의원 등 당 지도부 주도 의견 전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임명 강행은 안 된다 하고 막아섰습니다. 결국 청문회 전국은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여당의 최소 1명 낙마 요구가 사실상 수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지막 서슬퍼른 권력의 끈이 탁 놓아지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임기 말에 주도권이 이제 청와대 문재인에서 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되는 관측들이 많고 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 기류로서 이 당청 관계가 이제 바로 엊그제와 오늘이 역전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인사 논의와 과정에서 당청 간 갈등이나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그걸 믿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주류로 분류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연일 당의 당청 관계를 주도하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 하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겠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휘둘리는 것, 누구에 휘둘리는 것입니까? 청와대에 휘둘린다는 것은 대통령에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 중심의 대선 준비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청와대가 대선을 통제하고 최종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당 중심의 대선 준비로 바꾸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주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비문, 소위 친문으로부터 괄시를 받았다면 괄시를 받았던 송 대표의 그 소위 말해서 어려운 굴종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반사작용이 나오는 듯 싶어 보이는 그러한 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 열어가지고 현재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또 주택담보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완화 이런 데 대한 논의를 갖다가 전부 시켰다는 건 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주로 해왔던 아주 귀한 정책들
그들이 얘기하는 귀한 정책들, 청와대가 얘기하는 귀한 정책, 이것을 부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완화폭을 한정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글쎄요, 그게 이 당이 먹혀 들어갈지 모르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부세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이 세제 검토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의견을 미리 표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길 줄로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지금 민주당은 콧방귀를 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청문정국을 거치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갤럽이 유일하게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11일에서 13일간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 내렸습니다. 32%. 부정평가는 3%도 올랐습니다.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 4월 3일 차 62%에 육박했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빵긋 했다가 또 빵긋 내려갔습니다. 이 자세한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비문의 송영길의 청와대 문재인 내용은 벌써 이미 조짐이 시작되었고 그에 아울러서 앞으로는 문재인의 권력의 부침이 시작되는 바로 한탄과 개탄과 또 분노와 충돌과 이런 엇박자들이 보여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예측은 거의 틀린 바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언론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설 때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물러서는 그 길, 소위 낙화의 길 아니면은 낙향의 길, 이런 길이 아닐까 싶은 느낌도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훌륭한 단일화 후보군들을 한 10명 가까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경쟁을 서로 시켜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야권이 훨씬들 사람들이 댄데미들이 다 멋있어. 국가 지도자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꽉 줄 세워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바로 그래서 숨도 쉴 시간 없이 그냥 딱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러한 우리 야권 단일화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 단일화. 절대로 야권 단일화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말버릇장머리를 하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훌륭한 자원인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추종불허하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졌지만 이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인 홍준표를 끌어내려고 복당을 못 시킨다든지 이런 또 모욕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를 아껴야 됩니다. 대선 주자를 아끼면서 인격을 높여주고 대선 반열에 들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홍준표를 비판하고 함으로써 대선 주자 2위인 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선판에 소위 단일화의 그걸 갖다 깨고 분열시키려는 이 획책하는 이런 못된 정치인들을 우리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는 단일 대우로 또 이 소위 말해서 후보자감이 있으면 좋은 후보들이 나오도록 후보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의 입은 다른 국민들의 입하고 다릅니다. 하물며 그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후보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욕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자 이름을 확 까버리고 싶지만 여기서 안 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경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입각해야 된다. 자유시민, 대한민국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꿈에 헌법 수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